자,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열병식에서는 신형 무기와 북중러 3강연대를 강조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 열병식에서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과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신무기가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갖는 무기인가요? 일단은 다 예상이 됐죠. 그러니까 뭐 본인이 얘기했던 비밀병기 그거는 좀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공개 위주의 행보를 하다 보니까 예상을 뛰어넘는 무기 체계는 크게 이제 눈에 안 띄었고요. 예. 다만 화성 20형은 지난해 본인들이 화성 19형을 10월 31일 날 발사를 했거든요. 예. 그때도 이제 사거리가 15,000km 내외고 고체 ICBM으로 상당한 위력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됐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아직 뭐 세부 재원은 안 나왔습니다만 외형상 봤을 때 뭐 최종적인 무기다 이렇게 말을 하면 결국은 이제 리포트에 나왔던 다탄도, 몰브 그러니까 둥근 머리 부분 안에 그 원뿔형 탄두가 여러 개 들어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위권 밖에서 하나씩 떨어지면서 이제 일부는 뭐 이제 가짜 탄도, 모의 탄도여서 요격을 교란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ICBM 하나로 여러 걸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게 이제 몰브거든요. 일단은 모양새는 취했다. 그러나 아직 북한이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재진입 시험도 정상적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이제 성능은 미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극초음속 화성 11형 마도 이미 공개된 KN-23 이스칸데르의 이제 최종적인 탄도부가 종말 단계에서 이제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아직 북한이 최종적인 능력을 보여주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기술적 진보, 여러 가지 뭐 개인 장구나 아니면 드론이라든지 보여주긴 했는데 그러나 실제 성능은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군사 전문가이기도 한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은 레이더 위성 사진을 통해 열병식에 등장한 신무기에 대해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해상도가 이제 50cm짜리 그 영상 레이더 위성 사진인데 크기로 봤을 때 이제 이건 ICBM일 거다. 이 정도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지. 대략 뭐 수만 명 이상 되는 병력과 인원이 그 광장에 모여 있는 게 이렇게 비가 오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할 수 있었다. 자, 위원님, 지금 이 화성 20형 관련해서 북한 매체에서는 최강의 핵 전략 무기 체계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데 시험 발사가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뭐 조만간 시험 발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부분이죠. 왜냐하면 아직 화성 20형은 이게 왜 이런 우리가 이제 북한 무기의 물음표를 표시하냐면 북한이 2017년 11월에 화성 15형 ICBM을 발사한 다음에 국방무력이 완성이 됐다고 김정은 입으로 본인이 선언했거든요. 네네. 그들에도 화성 17, 18, 19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15, 17, 18, 19 모두 정상 각도 재진입 시험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20형을 개발해서 이게 가장 완성된 무기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군사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시험 형태를 만들어놨지만 성능은 아직 전혀 확인된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제 한번 쏴보려고 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언제 쏘느냐 이게 관건이고 네. 쐈을 때 지금처럼 고각 발사 예. 즉 쭉 올라갔다 그 자리에 떨어지는 형태가 될지 아니면 일본 열도 우리 동해나 일본을 넘어서 정상 각도로 발사할지 아니면은 또 재진입을 할 때 재진입을 위한 재진입 시험을 따로 할지 이런 건 지금 남아 있거든요. 네. 근데 만일에 ICBM을 발사하면 시험 발사를 하면은 이건 이제 미국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이제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이건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고민거리가 생기겠죠.
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나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도 눈에 띄었거든요. 뭐 부정의와 패권에 반대한다 이 정도 수준에 그쳤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것도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좀 섞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이제 중국 서열 2위 리창 총리가 있었고, 베트남 서기장도 있었고, 메드베데프 전임 대통령이죠, 사실. 지금 국가안보위 부의장. 그러니까 미국 이 중러의 최고위 인사가 와 있고, 베트남 서기장까지 와 있는데, 여기서 미국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을 하거나, 또 대한민국에 대해서 노골적인 도발적인 언사를 한다 그러면 이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이런 고위직들이 김정은에 동조하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강도의 발언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VIP들, 해외 VIP들 네.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말은 저렇게 여러 가지 좀 강경하게 하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 만나겠다는 의사를 이미 분명히 했거든요. 네. 김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리 초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위를 또 조절했다. 그 외빈들, 그 다음에 이제 향후 대미 행보 이런 걸 감안해서 수위를 조절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북한 쟁점 짚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